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마지막 시간인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는 먼저 309쪽부터 310쪽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기와 연관해서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현상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해수의 표층 순환부터 살펴볼 건데요. 해수의 표층 순환이란 바다 표면에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표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것을 우리는 표층순환이라고 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 방향이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층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봐야겠죠. 해수의 표층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을 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부는 바람, 즉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 이러한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 대기 대순환의 종류도 배웠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대기 대순환의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동서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때 동서방향으로 흐르다가 어떠한 대륙을 만나게 되면요. 대륙을 만나게 되면 흐름이 막히게 되고요. 흐름이 막히게 되면 남북 방향으로 흘러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저위도에 남은 에너지가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표층 순환에 대해서 방향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했습니다. 아까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었고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편서풍부터 보도록 합시다. 편서풍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나요? 기억을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더듬어 보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편서풍은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해류들로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의 해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바람을 보도록 합시다. 0도에서 30도에는 무슨 풍? 무역풍이 존재했죠. 이러한 무역풍은 동풍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흐르게 합니다. 그런 종류로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이런 무역풍으로 인해서 흐르는 해류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북 방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남북 방향의 해류는 난류와 해류, 한류로 구분을 짓게 되는데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량이 많게 됩니다. 이러한 해류로는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이 난류에 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게 됩니다. 난류와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게 되고요. 이런 해류는 차가운 해류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가 요 한류에 속하게 됩니다. 요까지 됐나요? 그러면 하열대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무역풍은 무슨 위도에서 해류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켰나요? 아까 배웠었죠. 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해류를 동해서 서로 이동을 시켰고요. 편서풍은 그러면 무슨 위도에서 중위도에서 해류를 어느에서 어느 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대륙을 만나게 되면 흐름이 막히게 된다고 했고요. 그 흐름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런 하나의 순환을 완성시켰을 때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열대 순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배우는 순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태평양은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형성되는 북태평양 순환과 남태평양 순환, 그리고 하나 더 북대서양 순환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북태평양 순환과 북대서양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남태평양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북태평양 순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북태평양 해류는요, 우리 저위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풍이 분다고 했나요? 무역풍이 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북쪽도 해류가 서쪽으로 흐르게 되다가 이런 아시아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난류인 크로시오 해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편서풍을 만나 동쪽으로 흐르는 북태평양 해류는요,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를 이어지게 되면서 북태평양 해류 순환의 하나의 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남태평양 순환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남태평양 순환은요, 우리 저희도부터 보면 무역풍이 흐르겠죠. 남극의 무역풍이기 때문에 무역풍을 따라 남쪽도 해류가 서로 흐르다가 오스트리아 대륙에 막히게 되면 난류인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밑에 중위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편서풍에 따라서 남극 순환류로 이어졌다가 극에서 차갑게 식은 해류가 페류 해류로 올라오게 되면서 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대서양 순환을 살펴보게 되면요,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은 북쪽도 해류에서 처음은 북쪽도 해류로 시작을 합니다. 북쪽도 해류에서 올라가다가 멕시코 만류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에서 한류인 카나리아 해류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의 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을 배워보았는데요. 대기대순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수의 표층순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하나 또 배워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적도 부근의 해역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우리는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되었을 때를 나누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또
무역풍이 약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엘니뇨라면, 그럼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엘니뇨가 나타나서 발생하는 현상을 좀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엘니뇨가 나타나기 전이었던 평상시의 해수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 화면에 준비한 이 선은요,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인데요. 이 해수면을 적도 부근의 해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적도 부근에 바람이 안 분다면 이 해수면의 온도는 위아래로 나누었을 때 위에는 어떨까요? 위의 온도는 뜨겁겠죠. 적도 부근이니까 위에는 뜨거울 거고요. 아래쪽은 반대로 위쪽보다는 차갑겠죠. 그런데 우리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배웠습니다. 무슨 바람?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 분다고 했습니다. 요 무역풍이 저희도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을 이동시켰나요?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바람을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서쪽으로 바닷물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바닷물을 이동시키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뜨거운 온도의 물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은 바닷물의 온도가 차갑게 되고요. 서쪽은 뜨거워지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의 온도 분표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서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쪽에는 온도가 뜨겁겠죠. 바닷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한 공기는 수분이 응집돼서 구름이 생성되고요. 구름이 생성되었다는 건 저기압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저기압이 발생되면 날씨는 흐리겠죠. 흐리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 동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동쪽에는 지금 기온이 어때요? 차갑겠죠. 이렇게 동쪽에서 빼앗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동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강 기류면 무슨 기압? 고기압이면 날씨는 맑겠죠. 맑은 날씨가 지속되게 되면서 평상시에는 이런 순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평상시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다. 봅시다. 일단 적도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적도 부근이었기 때문에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다 보니까 위쪽에 분포하고 있던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밑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동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도 분포가 바뀌면 서쪽에는 따뜻한 해수가 모여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따뜻한 공기로 인해서 서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고, 저기압에 따른 날씨는 흐리게 되면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서쪽에는 강수량이
많겠죠. 강수량이 많게 되고요. 요런 서쪽으로 다 뺏어간 공기를 동쪽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동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날씨는 맑고 건조한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열화상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는 이런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 기준을 살펴봤으니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를 살펴보아야겠죠. 그럼 이제 엘니뇨 발생했는 걸 볼 건데요. 엘니뇨의 발생은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살펴보면 이렇게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무역풍의 힘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동해에서 서로 운반해야 하는 그런 힘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서쪽으로 다 바닷물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바닷물을 원활하게 운반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힘이 부족한 나머지 서쪽까지 다 도달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섭니다. 중간에서 멈춰서니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겠죠. 차가운 물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동쪽에서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차가운 물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동을 시키지 못해서 다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못 올라오다 보니까 동쪽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평상시보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동쪽의 온도가 증가를 하면 그 기온이 똑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동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아까 평상시에서 봤던 순환과 같이 이런 순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공기가 순환했습니다. 그러면 비는 어느 쪽에서 많이 내리게 될까요? 비는 동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될 거고요. 구름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쪽에는 하강하는 공기가 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에 서쪽은 하강 기류로 인해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다 보니까 동에서 서로 미는 힘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서쪽까지 다 가지 못한 바람으로 인해서 순환이 동에서 멈춥니다. 동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강수량은 증가를 할 거고요.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홍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어장도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서쪽 봅시다. 서쪽은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강 기류가 나타나다 보니까 날씨는 맑아요. 날씨가 맑다는 건 비가 안 온다는 거겠죠. 비가 안 오니까 강수량은 감소할 거고요. 강수량이 감소하니까
가뭄이나 산불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의 생산량도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무역풍이 약화된 게 엘니뇨였다면 쌤이 무역풍이 강해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역풍이 반대로 강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자면 무역풍이 강해져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무역풍이 강합니다.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찬 해수는 아래쪽에서 위로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동에서 서로 보내는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쪽의 수온은 더 낮아지게 되고요. 서쪽의 수온은 더 올라가겠죠. 평상시보다 더 올라가게 되니까 동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쪽의 온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졌다는 건 강수량이 어때요? 더 감소를 하겠죠. 더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뭄의 지속도도 강해질 겁니다. 근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더 올라갑니다. 수온이 더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더 많이 생길 거고 구름이 많아질 겁니다. 구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가 서쪽에서 내리게 될 거고요.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홍수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의 순환과 비슷하긴 하지만 무역풍이 강해졌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수온이 더 낮아지게 되고 서쪽에서는 수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오늘의 내용을 한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표층순환과 난류와 한류 그리고 엘니냐, 라니냐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화면 넘길 때마다 스탑 버튼 누르고 표를 한번 교재에 스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를 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수업을 할 내용은 1년 동안 여기까지였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과 수업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럼 안녕.